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누설입니다. 자, 뭐 다른 얘기도 많지만 7시간 녹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대체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더라 이런 평인데 사실은 좀 시사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핵폭탄급이 나올 수는 없다. 뭐 그게 나온다면 그 지금 벌써 다 아는 내용 이상이 나오겠나 이랬는데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일반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 어머니, 저희 예. 와이프, 뭐 예. 일반인이라고 말하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그 태도를 보고 이제 말투나 이런 거 보고 많이 놀랐던 것 같더라고요. 말투가 억양이 그래서 뭐 놀랬다는 거 어떤 뜻으로 놀랬다는 거예요? 그 평가는 조금 걸크러시요? 예, 크러시 좋게 말하면 걸크러시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그런 거 아니냐. 어떤 말인지 아마 알 겁니다. 뭐 한쪽에서는 아주 뭐 여장부스럽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조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상반되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뭐 완벽한 게 나올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법조인 시각에서 한 두 가지가 눈에 좀 띄더라고요. 어떤 거요? 105만 원요. 5만 원이 그게 뭔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혹시 5만 원짜리 하나 더 잘못 들어갔나? 거마비 같기도 하고요. 법적으로는 105만 원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가 문제. 선거법이 있고 청탁 김영란법. 김영란법 100만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05만 원이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으로는 지금 네. 100만 원이 한도인데. 네, 10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100만 원 되고 5만 그리고 원 왜? 선거법도 좀 문제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이야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청기뉴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뭔가 큰 거 나오고 기대한 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조차 보면서 뭐 아주 시원했다 또 아주 또 너무 행동이 좀 어투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우리 청기누설 시각 쪽 구름의 시각 구조와 흐름의 시각에서 한번 좀 재밌게 분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매노님이 저보고 스트레이트 방송을 한마디로 정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네, 요청을 지금 했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이런 거죠. 스트레이트였냐 잽이었냐. 네. 그러니까 펀치의 위력이 뭐냐. 이거를 좀 한번 얘기해 달라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한번 좀 그 얘기를 합시다. 조금 네. 전에 우리 박변도 그 얘기를 했지만 핵폭탄인 줄 알았더니 아니지 않냐. 그런 평이 좀 많죠. 네. 태산명동의 서일필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 얘기는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괴력을 갖고 하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파괴력 이전에 이 폭탄의 종류부터 좀 일단 설정해 놓고 그러면 파괴력을 따져보자. 폭탄의 종류부터 우리 재밌습니다. 그 예비역 소령이 씨니까 예. 벙커버스터 아시죠? 예, 대충만요. 예. 그다음에 집속탄 아시죠? 예,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잘 몰라요. 뭐 예비역 소령이잖아. 갑자기 없는 얘기를 또 하세요. 예, 대충은 아는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 큰 탄두 안에 또 이 소형 어떤 탄두가 그러니까 수십 개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서 한 번 터지면 전방위를 몰 쫙, 집자라 그러죠, 집속. 예. 그러니까 쫙 퍼져버리는 어떤 폭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방 상태로 쫙 퍼져버리는 폭탄인데 벙커버스터는 뭐예요? 벙커버스터는 하나를 탁 타격해서 그거를 그냥 박살내는 거. 지하까지 쫙 쭉 내려가서 내려가서. 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폭탄의 원리와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완전 다르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정리해 놓고 파괴력을 따져야 되는 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요. 네, 바로 재밌네요. 그 얘기를 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청기누설의 이제 기본 컨셉이 구름과 삐딱선 아니겠습니까? 구름, 오늘은 구조와 흐름, 삐딱선. 구조와 흐름에 한번 입각해서 한번 좀 봅시다. 네. 1차 흐름이 있고 2차 흐름이 있는데요. 1차 흐름요. 1차 흐름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건데요. 네. 산발적으로 말 그대로 집속탄 비슷하게 산발적으로 수만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 그잖아요. 수만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의 물길로 종합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종합이 되다 보니까 이 물길이 세졌어요. 그게 네. 바로 뭐예요? 아마 지난 연말에 있었던 허위 경력, 허위 이력 부분 허위 같아요. 이력 예, 의혹이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예.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의혹이 제기가 되다가 그게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다가 예. 허위 이력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 물길이 세졌죠. 네. 이 그 물줄기가 됐던 이유가 그럼 뭘까요? 이게 허위 이력이 큰 물줄기를 형성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가치 중에 핵심 가치가 공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정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가치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정반대 부분이니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시사점이 두 개가 도출이 돼요. 어떤 첫째는 겁니까? 뭐냐면 의혹에도 컨셉이라는 게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컨셉이 정확히 맞으면 의혹은 커진다. 네. 똑같은 어떤 그러니까 제기되는 수위라 하더라도 컨셉이 정확히 맞으면 그건 커진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컨셉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 후보 본인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사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허위 이력이 불거진 거죠. 그다음에 하나의 큰 물줄기를 형성을 했던 건데 이게 변곡점을 맞아요. 그게 연말 연초에 이제 변곡점을 맞게 되는데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네. 윤석열 후보는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 허위 이력과 관련해서 논란이 정점을 찍을 때예요. 가장 심각할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해야 될 시점까지 왔을 때.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졌고 네. 그 여파로 선대위 개편 갈등이 불거졌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개편이 있고 난 다음에 허위 이력 의혹은 갑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선대위 개편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많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최근까지도 뭘 제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겸임 교수가 뭔지 아냐? 그거 시간 강사다. 그냥 위축된 거지 공채 아니지 않느냐? 기자한테 따지듯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얘기했던 게 지금 보니까 지원자들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도 민주당이 네. 알고 보니까 수원여대 위촉아니었고 공채였다. 예. 이 문제 제기했어요.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제기했던 것을 정면으로 치는 의혹 제기인데 커지지가 않아요. 뭐 뉴스화 되지는 않는 것 같은 커지지가 분위기였어요. 네. 다시 말해서 허위 이력으로 모든 의혹이 그러니까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큰 하나의 어떤 그 물줄기를 형성했고 그것이 그러니까 엄청 높은 파고까지 형성을 한번 훑었는데 네. 그 뒤에는 이게 파도가 다시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좀 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더 큰 얘기 나왔는데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치 중립적으로 진다라면 거의 소강 국면에 들어가 버렸다. 아하, 소강기다. 근데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허위 이력 관련해서 이제 퇴조기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거론해가지고 뭐 될 게 없다. 별로 태족이다. 예. 왜냐하면 거론은 계속하겠지만 그 이전 연말 연초에 나왔던 그 정점을 찍을 때 정도의 아하.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는 힘들 거다. 그렇죠. 예, 그렇죠. 라는 어떤 진단인데요. 예. 왜 이런 진단을 하냐면 허위 이력에 대한 국민적 반복. 이거 진짜인가 보다.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심리가 작동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심리가 윤석열 후보의 연말연초 지지율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반영이 된 반영이 겁니다. 돼서 예. 지지율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선대위 개편이라고는 갈등까지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혼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혼을 냈고 그래서 이제 쓴맛 봤지 이제 정신 차려. 이렇게 지금 심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하긴 좀 그렇다. 여기까지가 1차 흐름인데요. 그렇죠. 오. 처음에는 그러니까 각가지 의혹이 그냥 그 동시다발로 제기가 되다가 이게 허위 이력이라고는 하나로 딱 맞춰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라는 가치와 이게 딱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거 위선 아니냐. 네. 역시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쓰이면서 큰 물줄기를 형성해서 파고까지 그러니까 일으켰고 네. 그 결과가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게 갈무리가 되면서 네. 소강 국면 내지 퇴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많은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이해 떨어집니다. 바로 네. 그 지점에서 아하. 김건희의 7시간이 터진 거예요. 야, 그래서 조금 더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허위 이력이 별로 약발이 없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있는 순간에 7시간이 터진 거예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터진 게 아니라 예고가 예고가 됐죠. 뭐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등등.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더 큰 거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니까 핵폭탄 얘기가 그다음에 따라붙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거 정말 핵폭탄이야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기대했을 거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우려였겠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은 둘 중 하나여야 됐어요. 어떤 거요? 하나는 네. 만약에 그게 허위 이력이라는 연장선에 있었더라면 네. 그간 제기됐던 어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어마어마한 다시 말해서 규모와 강도가 훨씬 센 것.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다소곳한 모습으로 했던 것 돌아서서 네, 욕하고 자신이 어떤 기자회견을 했던 거에 대해서 몸에서 전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 국민을 기망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네.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만약에 이런 것이었다든지 어허.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의 줄기고 그게 아니면 예. 허위 이력이 아니라 전혀 성격이 다른.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직결될 수 있는 다른 성격의 의혹이거나 그렇죠. 이랬어야 된다는 그 정도는 돼야지 핵폭탄급 그리고 그 소강기에서 뭔가 국면을 다시 부항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 바로 거기서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평가에 들어가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이제 2차 흐름이 게시가 됐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2차 흐름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3개가 있어요. 아하. 첫 번째 단서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네. MBC에 괜히 줬나 생각도 든다. MBC 괜히 줬다. MBC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속상할 이야기겠죠. 네. 이 이야기가 하나의 단서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SNS나 인터넷 공개선에 나왔던 김순실이다. 웃기지 마라. 걸크러쉬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대립구도. 일반인들 시각 중에 이게 예. 또 두 번째 그러니까 단서고요. 네.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에요. 자, 스트레이트 방송이 있기 전에 윤석열 후보는 이거 예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일정이 바빠서 네. 가처분 신청 판결문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었어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그렇게 없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또 그러니까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그렇죠. 이 세 개의 단서를 가지고 2차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백은종 대표의 말에서 집약되는 건 뭡니까?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불만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MBC 스트레이트가 아닌 다른 데에서 다른 걸 터뜨리는. 다시 말해서 김건희의 7시간에 대한 폭로의 장구가 MBC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다변화되어 버리는. 그렇죠. 다른 뭐 매체에 지금 다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서 하거든요. 다발적으로 지금 이게 제기가 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될 거라는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물량적인 측면에서 김건희 씨 7시간을 둘러싼 의혹이 다발적으로 네. 다방면에 걸쳐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많은 매체 인터넷이나 공중파 매체도 다 줬다고 하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네.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됩니까? 아까 잠깐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 때 예.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이트가 나오기 전에 그 이 소강 국면에서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 더 이상 김건희 씨는 완전히 퇴조된 뒤로 빠졌고 정책 경쟁이 갑자기 급부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원래 같으면 아니 그렇게 전개가 됐어요. 돼야 됐었고요. 예.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갑자기 스트레이트 예고가 나오고 가처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게 다시 쑥 들어가면서 네. 김건희 씨가 다시 소환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선판에서 김건희 요인이 다시 지배적인 이슈로 급부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MBC 스트레이트에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치고 저기서도 치면은 김건희 씨와 관련한 물량 공세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정책보다는 또 김건희 씨 얘기가 이슈를 지배할 것이다. 이 이슈를 말씀이군요. 지배를 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목 효과는 더 커진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 현상의 하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MBC한테 괜히 좋다 얘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거네요. 연결이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제2의 최순실, 김순실이 아니냐. 네. 웃기지 마라. 걸크러쉬 보여줬다라고 하는 대립. 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잘 봐요. 이거는 허위 이력 의혹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김순실 대 걸크러쉬라고 하는 양쪽의 주장과 어떤 그 입장은 허위 이력의 틀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허위 이력 이후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공방과 의혹의 성격이 뭐냐. 이거를 놓고 치열한 지금 삿바 싸움이 시작이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이 쟁투에서 어느 쪽이 세를 얻는가에 따라서 허위 이력에 의한 제2의 의혹 컨셉이 설정이 될 것이고 프레임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가 허위 이력이었다면 만약에 이게 더 계속된다 그러면 이 걸크러쉬냐 최순실이냐 요걸로 컨셉이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김건희 되면서 관련해서는. 공격 지점이나 방어 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김건희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동일한 인물이지만 네. 서사가 전혀 다른 서사가 나오는 거예요. 허위 얘기보다는 이런 어떤 태도, 행동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다는 이거는 거예요. 지금 뭔가 정립이 된 게 아니라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어제 하루 진행형 같아요. 어제 네. 하루 종일 각축을 벌였던 게 바로 이 이것도 부분이에요. 계속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인 윤석열 후보의 대처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네.
제가 첫 번째는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의 양이 쏟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는 의혹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을 놓고 프레임 전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어찌 본다면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게 윤석열 후보의 대응일 거예요. 일단 모른다고 못 봤다고. 그렇죠. 그 했는데.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김을 뺄 수도 있어요. 김을 뺄 수도 있다.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김을 뺄 수도 있는데 네. 당장 어제 윤석열 후보가 한 말씀 하고 나왔어요. 어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일보가 내가 자꾸 진건하고 건진법사죠. 건진법사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바로 이제 질문 들어가니까 황당하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의혹이 해소가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계일보가 사진 다시 찍혔어요. 동영상을 띄웠어요. 네,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추가로 치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게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그 건진법사 문제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김순실이냐 아니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아까 제가 세 개, 그러니까 2차 흐름을 그러니까 규정하는 세 요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이 벌써 결합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자,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을 타게 돼버리면은 이것이 갖는 파괴력이 꽤 될 거라는 거예요. 건진법사 해명 관련된 부분.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뭘 뜻하는 거예요? 난맥상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난맥상을 뜻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국정농단 사태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렇죠. 또 박근혜의 어떤 탄핵의 어떤 결정적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그게 네. 국정농단 사태를 떠올리게 하면은 이 종착점이 어디로 가냐면 윤석열 후보에게 가서 닿아요. 네,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사건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후보였고 본인이 했죠. 그걸로 떴던 사람인데 예. 근데 비슷한 걸 그럼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타격이고요. 그렇죠. 두 가지 그러니까 추출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캐릭터는 뭡니까? 뚝심과 저돌성이에요. 그렇죠. 이 뚝심과 저돌성의 캐릭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어허. 두 번째 역으로 정치와 정책에 대한 미숙함을 더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속 비슷한 거니까요. 뚝심과 저돌성을 무너뜨린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이상한 사람에서 휘둘리는 후보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버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뚝심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가졌던 긍정적 이미지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면서 휘둘리는 존재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였는데 뒤에 누가 있었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뚝심이 아니고 누가 다 끌고 누가 조종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자기 중심도 없고 거기다가 정책 문제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어떤 그 의구심을 오히려 더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미숙함이 더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만약 그죠. 그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네. 이게 지배적인 다시 의혹으로 부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래서 2차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허위나 태도나 뭐 등등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갖고 있는 건진법사 등등의 무속 관련된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더 문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예요.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 나왔어. 딱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예단할 수가 없어요. 저 뭐 지금 나온 건 없는데. 왜 그러냐면 공수 이제 당연히 여기서 공격과 방어가 다시 이제 그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허위 이력 의혹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허위 이력하고 좀 달라 느낌상 다른지 좀 설명을 좀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허위 이력 예. 의혹 규명을 위한 접근 루트가 네.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허위 이력은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의 어떤 주된 어떤 활동 공간이 그 내부로 파고들지 않아도 외부 취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게 허위 이력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놓은 이력서나 이런 것들 있기 공시된 때문에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를 뒤지면 되는 뒤지면 거죠. 돼요. 학교를 뒤지거나 교육부를 뒤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취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의혹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네네네. 하지만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네. 실체적 진실은 둘째치고 단서 확보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요. 뭐 밖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를 봐야 되지 외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혹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훨씬 이거는 복잡해요. 훨씬 복잡하다는 얘기는 의혹을 생산해 들어가는 의혹을 그러니까 키우는 어떤 그 소재. 예. 소재를 어떤 땔감을 공급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고 허위력은 안양대 수원여대 보면 바로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렇죠.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 네. 포인트 잡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허위 이력은 해석하고 말 게 없었어요. 네.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력서에 썼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냥 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사실을 제시만 하면 그 순간에 판정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허위 이력은 되게 심플한 거였어요. 간단하게 OX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고 이러이러한 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어떤 관계였고 그래서 그 어떻게 했는데라고는 2차 해석을 덧붙여야 돼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가공 과정이 2단계로 가버려요. 허위 이력보다 훨씬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격은 어렵고 수비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허위력과 정반대. 허위력은 공격은 되게 쉬운데 수비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라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정반대예요. 보면.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에 정반대인데. 이준석 네. 대표가 바로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그 한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선거 과정에서 가족만큼 후보자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기에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 한 문장이 이중의 방벽을 쳐버려요. 어떤 의미로 한 거죠? 이중의 방벽을 치는 게 네. 보세요. 해석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지금 뭐 이거저거 다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후보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뭐 선거 개입이다 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석할 여지가 없다라고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선 거예요. 네. 공격이 방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먼저 방벽을 쳐버렸고 잘 봐요. 지금까지 내부 문제를 밖에서 밖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알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준석 대표였어요. 이준석 대표 항상 윤핵관 등등 내부 문제 한 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윤핵관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최선봉에서 제기했던 당사자가 이준석 대표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내부 문제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방어에 나섰어요. 그렇죠. 수비 대장에 나섰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어막이 더 확실하게 더 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뚫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공격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과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허위력 이런 것들은 공격했을 때 먹힐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 여기서도 크게 방어를 못했는데 요거 방어는 확실히 이준석 대표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거든요. 더 중요한 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됐던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에서 네. 김건희 씨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네. 두 번째 건진법사라고 하는 존재가 제기가 됐는데 김건희 씨의 선거 개입과 건진법사의 존재는 아직은 연결 지점이 아직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애매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매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둘이 결합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혹시 녹음 자료에 그런 게 있다. 이 두 가지가 뭐 저는 녹음 자료만 두고 하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네. 결합하면 네. 김순실이라는 프레임은 그 순간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합쳐지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접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따로따로가 되어버려요. 따로따로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김순실이라고 프레임을 짜고자 하는 시도는 동력 확보에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아직은 초입 단계다. 아하. 그러니까 야. 지금 예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리를 하면 2차 흐름이 이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단계다. 흐름이 지금 잡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단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김순실 쪽으로 잡아가고자 한다면 그렇죠. 아주 심플한 상대적으로 심플한 상징적인 팩트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 될 것이다. 상징적인 팩트. 그게 제가 볼 때는 불거진 걸 가지고 얘기하면 건진법사가 아마 되겠죠. 네. 건진법사가 정말로 선대본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게 맞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등장을 했는가.
등장 배우 역시 김건희 씨와의 상관성이 있느냐? 야, 이래 되면 이제 커지겠네요. 이게 관건이 되겠죠. 이게 없다면 제가 볼 때 이건 동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 아직 정립된 게 없다. 아하.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조정되고 있고 형성되고 있고 거기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가 이게 관련된 팩트가 확정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김건희 씨 논란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좀 잠잠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네요. 그런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새로운 지금 의혹의 컨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순실이라고 하는. 그렇죠. 김순실이라는 새로운 의혹의 컨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처음 했던 자 폭탄의 종류를 분명할 필요가 있다. 네. 집속탄이냐 벙커버스터냐. 예.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것들은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말씀대로 김순실이라는 게 지금 등장했는데 또 더 나아가서 건진법사 등등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접촉점만 찾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벙커버스터 돼가지고 그 앞에까지 그 안쪽까지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이에요. 왜 비유를 벙커버스터로 들었냐면 벙커버스터는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벙커까지 쫙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네. 제가 이건 내부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급의 위력과 파괴력이 있어야만이 이것은 일정하게 말 그대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마지막에 관건이 될 못해서 것이다라는 거죠. 지적해줬지만 그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냐면 그거는 수비는 쉽다. 수비는 사실은 드러난 것만 해도 아니라고 하면 되는 정도니까요. 자, 이 마지막에 우리 모털도사님 말씀하신 게 결국은 지금 드러난 거 보면 건진법사의 이 팩트 체크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다. 그래서 볼 앞으로 부분이다. 바로 포인트만 지금 짚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그런 점에서 전환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스트레이트 보도를 기점으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허위 이력에서 김순실로. 근데 이게 정립이 될 거냐 말 거냐는 너무 유동적이라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와, 뭐 많은 분들은 이 7시간 이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고 뭐 실망하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네. 뭐 잘했다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모털도사님은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고 정말 구름 구조와 흐름이 놀랍습니다.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간만에 상황. 구름 얘기를 했네요. 네, 구름 네. 얘기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송현성님께서 종배형 멋있어요라고 글을 주셨고요. 난 이게 제일 네. 와닿는데 신세임님이 건진법사와 머털도 붙으면서 얼쑤무당은 왜 빼요? 얼쑤무당. 아, 여기 무당 여기 있어요. 얼쑤무당. 댓글 중에도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뻘수무당 뭐 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 몰라요. 전 전혀 몰라요. 얼수하는 무당이에요. 추임새 하는 무당이지. 마구 할머니는 아세요? 몰라요. 뭐야 그럼 무당? 마고 할머니가 뭐예요? 원조 무당은 여기 있는데 지금. 저 별로 그런 거 안 믿어서 그런지 몰라서 이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대선판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자, 요거는 질문을 좀 저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영진킴님께서 우리 JB님, 우리 모털도사님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누가 우리 JB를 피곤하게 하는 누구긴 겁니까? 누구였어요? 저 PD지, 저 PD. PD.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PD. PD가 조회수나 네, 1차 원인은 PD, 2차 원인은 요즘 뭐 나이 때문에 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이, 기력이 빨려. 기력이 바쁘셔서 그렇죠, 뭐. 예. 자, 무당은 우리 얼수 무당이 최고입니다. 저 얘기를 좀 주셨고, 예. 저도 그러니까. 무당이죠. 원조 무당이 되시겠어요. 네. 105만 원인데 그 지급했던 금액이 라떼님 무속에서는 무조건 홀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왜냐하면 부조금도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0만 원도 홀수는 아닌데요. 3570 가거든요. 부조금도. 그건 일의 방점을 있나 보죠. 네. 글쎄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번 주가 핵폭탄이었으면 이번 주 방송은 못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써니님께서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번 주는 예고편 아니었냐 이런 뜻으로 아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수 기자가 지금 그런 2탄을 어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네. 뭐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그건 네. 뭐 굳이 뭐 예측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이 순수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해석이 더 중요해지면 언론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 심히 우려됩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이게 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게 우리가 나왔는데 얘기하는 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결국은 해석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해석 전쟁에서 목소리 큰 것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 스트레이트에서 조금 아쉬웠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녹취 자료를 이렇게
담겨주긴 했는데 그 관련돼서는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었던 게 예, 아닌가. 그런 건 없었죠. 예, 이런 그냥 얘기가 이런 있었어요. 이야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만 어떤 단순 전달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언론에서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뭐 예컨대 미투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저런 얘기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해석하는 모양새거든요. 선거법이나 뭐 김영란법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언론 역할이 오히려 또 중요한데 또 그거만큼 또 우리 순순히 말처럼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강철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세계일보가 지금 건진법사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세계일보가 하여튼 이런 데 관심들이 많고 항상 보도를 이런 거 하는 거. 잘못 말하면 또 안 되겠다. 네. 하여튼 세계일보는 내부자 협조 없이는 도저히 확인 불가한 팩트임이라고 강철님께서 얘기를 주셨어요. 그다음에 구성태님은 상징적인 팩트, 종배형 들었네라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들은 바 같고요. 저는요 네. 찌라시도 안 받아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찌라시를 일부러 안 받아봤어요. 보내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 보면 별로 관심도 없으세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일부러 안 봐요. 찌라시를. 왜 그러냐면 헷갈릴까 봐 그러십니까?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그 재밌잖아요. 일단 보면.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카더라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무섭다고 보는 게 네. 거기에 맞들리면 그게 엄청나게 자극도가 세요. 자극도는 센데 신뢰도는 떨어지는. 저는 찌라시 너무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정치 현상을 보면서 되게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사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공당의 그것도 핵심 관계자들이 찌라시에서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문제긴 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거 정말로 심각한 정치에서 찌라시를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상대를 공격하는 건 이거는 금도를 벗어난 거 아닌가요? 찌라시에서 카던데 하면서 정규 방송에 가서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건 사실은 논리에 맞지가 않죠, 사실은. 아니 그 방송에서 한 것만이 아니라 네. 당회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상징적인 팩트 저 몰라요. 그 말씀드리면 진짜 몰라요. 찌라시도 문제지만 저는 유튜버를 또 인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튜버가 뭐 1인 미디어고 뭐 대한 미디어라고 얘기하지만 검증이 안 된 거는 사실은 언론으로 가치는 전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가짜 뉴스고 혹세무민하는 건데 그거를 갖고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인용하고 본인은 책임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이 한 거라고 다운표를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모양새는 좀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꾸 진건법사, 건진법사 헷갈리는데 건진. 김건희니까 건진법사겠죠? 왜 또 그렇게 연결을 해? 아니 요역이 어려우니까 자꾸 우리 뭐 돌사님이 어렵게 하시니까 건자가 앞에 있습니다. 진건 건진 예. 법사님. 예. 이제 하나만 뭐 이렇게 그게 종교 단체인 것 같긴 한데 불교에서 또 인정하지 않는 단체라고.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조계종 이쪽에서 뭐 이미 밝혔잖아요. 물론 그렇죠. 불교가 조계종이 전부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하여간 최소한 조계종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조심스럽게. 근데 왜냐하면 일광 조계종으로 해놨다고 해서 그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일광이 그 삼광, 비광 이거고 서울광이 일광이에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글쎄요. 이번에 스트레이트가 이제 일요일 날 보도를 할 건데 아니 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 안 됐대잖아.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공식 대답은 그거였어요. 예. 근데 요 좀 할 것 같아요. 이런 무속 관련. 왜냐하면 지금 1편에 예를 들어서 1편이라면 지난번에 영적인 거, 도사 이런 얘기 두 개 등장했거든요. 녹취의 자료에. 네. 다른 것도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도대체. 진짜로 아는 게 없다니까. 만약 청기 누설을 스트레이트 관계자나 등등 본다면. 근데 재미난 게 있잖아요.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순실 대 걸크러쉬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이트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된 여론시장 안에서 자연적으로 지금 형성된 흐름이에요. 네. 이게 주목거리인 거죠. 그렇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좀 그렇지만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이 논란이 됐던 선대본의 네트워크 본부, 이 네트워크 본부에 이제 건진법사가 있어요. 네, 고문으로 돼 있다는 거죠. 고문으로 돼 있다. 이거를 바로 해산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네요. 아니 이러면 이게 자체 해명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요거는 이래 되면 오히려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해명이 윤석열 후보부터 해명이 그거 있잖아. 이 사람 아니, 전혀 고문 모른다. 고문 아니고 그냥 몇 번 글쎄요. 본부장관 그러니까
대서 몇 번 들른 것뿐이라고 하는데 왜 해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래 되면 권영세 본부장은 뭐 불필요한 논란 해소하기 위해서 오해를 걷기 위해서 한다는데 아니 그거는 정말로 초과상관 태우는 거잖아요. 빈대 잡는다고 초과상관 태우는 거 똑같은 전 경우잖아요. 지난번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하기 직전에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방문했던 모양새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공격은 어렵고 수비는 쉽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수비를 이렇게 근데 하죠? 왜 이렇게 수비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더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글쎄, 그 지금 뭐 이거 건진법사랑 뭐 자식들하고 뭐 다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해명들을 뭐 윤희석 대변인 보니까 그냥 모른다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언론이 이거는 주목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거는 의혹을 또 키워주는 건데. 세계일보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유심히 본 거. 세계일보는 한 번에 안 냅니다. 딴딴딴 통상 1, 2, 3를 때리거든요. 아, 세계일보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이 그렇죠. 세계일보 딱 3개를 내요. 1, 2, 3. 와, 죄송합니다. 그래요? 말장난 같은데 정말 보면 1, 2, 3로 딱딱 냅니다. 그럼 오늘 2까지 나왔으니까. 3개가 나올 때입니다. 세 번째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게 세계일보에 3개가 나올 만한 자극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자, 드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하여간 2차 흐름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또 이제 이건 속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버리면. 이거는 엑셀레이터가 됩니다. 이거는 예. 제가 제 정치를 잘 모르고 제가 잘 판단을 못하는 제가 봐도 오히려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것 같고 저거 그러니까요. 해체를 글쎄 어떤 의미에서 했던 건지는 좀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저희가 금방 확보한 속보라서 그 내용은 파악은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 정말 뭐 이 선거가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별의별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책은 언제 볼 거며 정책 얘기는 언제 얘기할 수 있을 거며 그러게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 혹시 무속 전쟁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번 지켜봅시다. 네, 지켜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치열하게 지금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데 아무튼 네. 불을 지른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봅시다. 제목이 천기누설 아닙니까? 네. 약간 무속 가깝잖아요. 약간 가깝잖아요. 우리가 제목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사무당. 근데 그죠? 야 이번 대선이 무당 무속 도사 뭐 우리가 성견지명에서 이름도 아니 이거 2년 전에 지은 건데 네. 이 대선을 보고 지은 거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어떻게 놀랍습니다. 얼쑤무당인데 왜 마고 할머니를 모르냐고. 저는 얼쑤 요거 추임새만은 무당이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천기누설 마무리하죠.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사법농단 많이 할 얘기가 있을 것 그거 좀 같아요. 진짜 법률 검토 좀 해가지고 105만 원. 그다음에 뭐 1억 줄게. 저 검토를 하고 싶은데 더 자료가 좀 더 있어야 돼요. 아니, 그 그냥 녹취 자료만으로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요? 내일 좀 얘기 좀 나눌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고. 무속 네. 얘기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청기누설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청기누설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